사우디의 제다타워가 한국에 수차례 건설을 제안했다가 결국 한국 건설사가 모두 포기한 바 있습니다. 한국의 초고층 빌딩을 건설하는 기술은 세계 최고로 사우디도 한국이 제1순위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한국은 유독 제다타워에 관해서는 칼같이 선을 그은 것으로 드러나는데요. 전세계 최고 높이를 자랑하는 제다 건설 프로젝트는 유가 폭락으로 인한 사우디 자금 부족을 비롯해서 금융위기와 코로나까지 겹쳐서 중단되었다가 최근 다시 재개된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는 한수를 더 떴으며 중국에 새로운 제안을 한 것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실제 사우디는 최근 제다타워에 이어 네옴시티 이후 리야드 신도심 프로젝트 건설도 착수했습니다. 이 역시 어마어마한 건축 프로젝트로 가로 세로 높이 모두 400m짜리 정육면체 구조물을 랜드마크로 하는데 이는 미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20개를 합친 것과 같은 큐브 모양의 초고층 빌딩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1년 전에 발표되긴 했습니다만 이제 실제 터를 마련하고 공사에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라인 프로젝트의 네옴시티도 공사에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이 프로젝트도 드디어 공사에 들어간 것이죠. 이렇게 사우디가 이해가 가지 않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은 그 이유가 있는데 사우디 왕권의 강화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 계속해서 사우디를 홍보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심 자신들의 오일머니에 대한 자신감도 있기 때문에 무리한 건축 인프라 공사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 한국은 매우 중요한 정보를 입수했고 중국은 큰 짐을 지게 되었다는데요. 왜 한국은 애초에 사우디의 건설 프로젝트를 빠르게 손절했고 중국은 난감해졌는지 궁금한데요. 우선 사우디는 2022년 말 한국의 빈 살만 왕세자가 방문하며 초대형 투자를 약속했으며 특히 주변국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는데 한국은 투자하겠다고 하고 일본은 패싱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는 사우디 왕세자를 만나기 위해 기시다 총리가 2박 3일 공식 일정을 모두 취소했는데 빈살만 왕세자는 보란듯이 일본을 패싱했으며 한국에서 한 행동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는 이번 네옴 프로젝트 실현을 위해 700조를 쏟아붓습니다. 실제 그의 방안을 계기로 한국 기업이 사우디 정부 기업, 기관과 26개 프로젝트와 관련한 계약, 업무협약 MOU를 맺은 상태며 총 사업 규모는 300억 달러 약 40조 원으로 전해진 상황입니다.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에 머무른 시간은 채 24시간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럼에도 40조 원이 넘는 투자 개발, 사업협력, 보따리를 풀면서 강렬한 이미지를 남긴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대략 사우디 프로젝트의 20%가량을 한국이 가져갔다는 잠정 추정치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40조 원의 MOU는 추정치이기 때문에 실제 사업이 시작되면 반드시 사업비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이번 사우디 인프라 프로젝트에 매우 큰 포션을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빈살만 왕세자는 에너지 방위산업, 인프라 건설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고 또 전략 파트너십 위원회를 신설하고 한국 사우디 간 협력 사업을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뛰어넘어서 전반적인 한국 사우디 간의 프로젝트 활성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우디는 한국의 천물을 비롯해서 한국 방산 제품에 관심이 비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천공을 비롯해 EU 국가들이 한국 방산에 관심을 표했고 유럽에서도 대단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번 빈살만 왕세자의 방안은 여러가지 한국에 있어 큰 기회가 된 셈이기도 합니다.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와 강달러, 미국 중심주의로 계속되는 위협 상황이 전개되는 가운데 사우디가 이제 원유 중심의 국가에서 미래 산업으로 국가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그 기로에서 한국의 첨단 산업을 비롯해 각종 건설 노하우, 방산에 이르기까지 협력을 요청한 상황인 것입니다. 일단 사우디의 한국의 인프라 건설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이미 70년대 중동 건설붐 당시에 사우디는 한국에 대한 특별한 기억을 갖고 있었습니다. 작년 사우디의 주요 신문사에서는 최근에도 한국인에 대한 기사를 냈습니다. 사우디 사람들은 1970에서 80년대 중동 건설붐이 불 때 부지런하고 손기술 좋은 한국인들을 기억하고 있는데 특히 당시 한국은 혹독한 사막 기후에도 불구하고 공사 기간을 제때 지켜내는 것으로도 유명했습니다. 최근 사우디의 최대 영자 일간지 데일리 아랍에 따르면 당시에 압둘라 국왕이 해외 업체의 대규모 인프라 공사를 발주했지만 대부분 공기를 맞추지 못했고 완성된 인프라 품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1970년에 갑자기 나타난 한국인들은 사우디를 깜짝 놀라게 할 정도로 건설을 잘했다고 회상합니다. 사우디에서 가장 높게 평가한 점은 적은 돈을 받고도 이렇게 공사 기간과 품질까지 완벽한 나라는 없었는데 한국은 약속을 지켜냈다는 이미지가 지금도 똑같은 것인데 이는 빈살만 왕세자도 알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사우디 담수화 사업을 가장 상호간에 잘 도우며 수주도 많이 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사우디의 가장 중요한 물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건 한국이고 이는 네옴시티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와 같이 사우디는 한국과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다양한 수주를 진행하는 것처럼 보이긴 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사우디에서 들려온 소식은 사우디가 현금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밝혀지면서 정작 당황한 것은 한국이 아니고 중국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실제 2022년 말에 사우디 국부펀드에서는 녹색 채권으로 30억 달러를 조달한 것으로 시작해 유로 채권을 포함해 도합 320억 달러의 채권을 포함하는 자금 조달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렇게 사우디가 현금이 모자란 것은 당연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사우디의 각종 인프라 사업은 말 그대로 말도 안 되는 규모의 사업이라는 평가인데요. 네옴시티 프로젝트만 하더라도 670조 원가량이 들어간 초대형 건설 프로젝트라는 것이고 매우 큰 비용이죠. 하지만 이는 말 그대로 초기 비용이며 건설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추가 비용이 들어가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건설하면서도 비용은 계속 불어나게 되어 있으며 유지 보수 비용이 동시에 추가되는 비용입니다. 실제 길이 170km의 건물 직선 도시를 새로 짓는다는 것은 인류 역사상 해본 적이 없는 일인데요. 이를 증명하듯이 네옴시티의 상당 부분이 진척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등장했으며 최근 건설 현장을 보면 네옴시티에 선만 그어놨다며 언제 제대로 공사가 활성화될지 모른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런 선만 그어놓은 사진이 유출되면서 전세계는 네옴시티에 큰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우디는 네옴시티의 신규 프로젝트인 아쿠엘룸을 이번 1월에 또다시 발표했습니다. 네옴시티의 새 개념 주거 공간을 짓는다는 아쿠엘룸은 100m 초고층 높이와 수중 광장 등이 조화를 이룹니다. 이 역시 최소한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 이상의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야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막에 이런 것을 짓는다는 게 훨씬 건설 비용이 비싸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여기에 사우디는 눈이 없는데 동계 아시안게임 2029년을 확정지었는데 사우디에 눈 덮은 산을 만들고 네옴의 고산지대에 가끔 눈이 내리기 때문에 이를 성공시킨다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계 아시안게임 개최에 수백억 달러가 투입될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사우디는 최근 AI 사업을 위해서 엔비디아의 상당한 물량의 반도체를 발주하고 있습니다. 네옴시티가 미래 도시인 만큼 반도체 분야에서도 뒤질 수 없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최소 수조 원 이상이 관련 사업에 투자될 것이며 이 역시 매우 공격적인 사업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사우디는 석유 부국임에도 불구하고 당장 현금이 떨어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으며 실제 최근 국채를 지속적으로 발행하는 것은 이런 현금 부족에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럼 사우디와 사업을 많이 하는 한국이 큰 피해를 보는 게 아니냐고 하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사우디는 한국과 비교되지 않게 중국과 밀착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네옴시티에서 한국에 발주를 했고 실제 삼성, 현대 등이 사우디에 사업을 진행하는 건 사실이지만 중국에 비하면 한국은 훨씬 적은 규모이며 중국의 건설 회사는 대부분 사우디 인프라를 주도한다는 겁니다. 이는 빈살만 왕세자가 최근 미국과 척을 지면서 중국과 가까워졌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또한 사우디는 자신의 석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가 중국이기 때문에 의지하는 게 남다릅니다. 사우디는 러시아, 중국과 패를 이뤄서 미국의 패권에 맞서는 형태를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정작 사우디가 현금이 떨어져 가장 곤란한 국가는 바로 중국이라는 의견이 나온 겁니다. 특히 중국이 곤란한 것은 중국의 경제가 엄청나게 후퇴하고 있다는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중국은 코로나 때 외국 기업들의 사업을 3년간 멈췄으며 이것으로 외국 기업은 상당히 중국을 떠났습니다. 러시아에서 외국 기업이 떠나듯 중국에서도 더 이상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국가로 취급받은 것입니다. 또한 미국과도 더욱 척을 졌으며 미국은 중국의 첨단 사업을 틀어막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중국은 사우디 건설 인프라에 막대한 수주를 받으며 경제 살리기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사우디가 좋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중국은 울상이며 더욱 적자 폭이 커지는 상황이죠. 그런데 최근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역시 제다타워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전세계 굵직한 공사를 도맡아서 진행하려 합니다만 중국마저 포기한 상황이 등장한 것입니다. 중국은 어지간하면 건설 프로젝트를 포기하지 않고 이를 맡아 추진해 이윤을 내는 편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다 프로젝트는 도저히 이윤을 낼 재간이 없었는지 최근 포기했다고 했으며 사우디에서 자체적으로 시공을 맡았다고 전해지면서 중국은 결국 시간상으로 크게 손해를 본 셈이며 사우디는 중국과의 관계가 다소 서먹해지면서 이도저도 아닌 상태가 되어버린 국면입니다. 게다가 이제 미국은 지금까지 하지 않던 시엘가스 원유를 예전보다 훨씬 많이 뽑아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를 한국을 비롯해 우방국에 수출했으며 전세계 원유 가격을 곤두박질치게 만들었습니다. 사우디는 원유 가격을 높게 유지하려고 오펙을 소집했으나 미국 때문에 원유 가격을 높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게다가 미국은 이제 산유국인 브라질 등과 함께 더욱 많은 원유를 뽑아낼 것으로 합의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친미 정권이 들어서 미국에 동조하면서 하나의 원유 공급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우디와 중국 서로 모두 엄청난 손해를 보며 밀월 관계가 사실상 실패했다는 말이 됩니다. 원유 가격은 갈수록 떨어지고 상당 기간 오르지 않을 걸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사우디의 바람대로 네옴시티나 각종 프로젝트가 제대로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래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